오늘 지난번 두 번에 이어서 21세기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신병리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처방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나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미 지난 2회에 걸쳐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전통적인 한국인과 해방된 이래 66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군 왕금 이래라고 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 한국인은 오늘날의 한국인과 엄청난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약하면은 첫째로 전통적 한국인을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요 위에 요거는 뭐입니까? 요게 뭐죠? 의식이고, 이 밑에 이게 무의식이라. 이거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미 발견한, 또 오늘날 과학적으로 120년간 증명이 된 바인데, 위에는 의식, 또 밑에는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 무의식인데, 전통적 한국인은 내가 지난 40-50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무의식 밑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무의식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융 박사가 말했는데, 집단 무의식. 한번 학생들은 따라 읽어보시면, 의식,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 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랬는데, 한국인은 내가 지난 5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집단 무의식이 매우 독특해서, 맨 밑에는 단군 왕금 이래 내려오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무당보다는 샤머니즘. 무당주의가 들어있고, 그것이 아주 깊은 층으로 있는데, 그 무당주의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불교적인 요소가,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적인 요소가 있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유교적인 요소가 있고, 그 위에 가장 표층부에 있는 집단 무의식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 기독교. 물론 그 기독교적인 요소 바로 위에는 공산주의적인 요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학생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은, 무당주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 공산주의.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과 달리
역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적인 요인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지난 50년간 알게 됐어요. 거기에 반하야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의식 밑에 무슨 요소가 있나요? 무의식적인 요소는. 유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유태 기독교. 유태교하고 그 내려오는 기독교.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유태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유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데 반하야 한국인들은 역대 들어온 종교가 무의식에 다 녹아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전통적 한국인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특성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무엇을 중시합니까? 하늘을 중시합니다. 하늘. 모든 걸 내가 잘났다, 내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항상 하늘에 순종하는 버릇이 있어 왔다. 순종하는. 전통적 한국인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늘의 뜻에 따르는 이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 특히 서양은 하늘의 뜻에 따르나요? 무엇에 따르나요? 서양은 자기가 제일이다.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강했고, 지난 시간에도 자세한 거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나 잘났다주의,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서양 사람의 내려온 특징인데, 한국인은 하늘을 중시하고 하늘에 복종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면, 서양인들은 개인주의, 나 잘났다 하는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는 나 잘났다 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답게 자유주의가, 소위 자유주의를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위 프리덤 혹은 리버티. 특히 학생들 따라 읽으시면 자유주의, 프리덤, 리버티. 한국인들은 주로 하늘의 명령에 따르는 걸 좋아했고, 서양인들은 자유주의, 나 잘났다 이것을 했는데, 이게 전통 한국인과 오늘날 서양인이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보면은 우리 한국인과 서양인이 다른데, 한국인들은 하늘에 따르고 또 조상의 말씀에 따르고 아버지 말씀에 따르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본능적인 억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억압을 했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억압하다 보니까 남은 게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이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통적 한국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조리 억압하다가 보니까 밑에는 나머지 거기가 전부 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춘향이요, 한이요,
또 누구의 한입니까? 모든 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한이 가득 차 있다. 여기에 반하야 서양인들은 나 잘났다 주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폈다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언제나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봐야 되죠. 죄를.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에바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은 수천 년간 나 잘났다 이걸 하다가 보니까 죄를 지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서양인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죄악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악감. 자세한 얘기는 이미 지난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 한국인과 서양 사람은 다른데 오늘날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나요? 1945년 해방부터 2011년 6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예? 분단됐죠. 분단돼가지고 북한은 무엇이 들어왔나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은 무엇이 들어왔나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북한에 들어온 공산주의나 남한에 들어온 자유민주주의나 다 이거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서양에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남한은 대한민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데서 살아왔다 보니까 서양 사람과 같은 그런 자아로 변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 한국인과 서양인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급속히 서양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한글 갖다가 요약해보면은 오늘날 서울에 사는 혹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이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적으로 볼 적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요약해보면은 첫째는 한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순종하며 살고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마음은 고요하나요? 분주하나요? 예? 고요합니다. 고요함. 정태적입니다. 정태적. 그리고 고요한 한국인의 마음이 오늘날 한국인은 어떻게 됐나요? 역동적으로 되었습니다. 역동적. 다이내믹. 역동적인 고요한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한국인이 66년에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있질 못하고 막 움직이고 갈 데가 없으면 혼자 또 한 바퀴 돌아보고 오고 거기에다가 요새 인터넷이 되니까 휴대폰이 이거 됐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보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하죠? 전부 다 휴대폰을 들고는 막 지하철 가면서도 아복에 잘 있냐 하고 한시를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매우 역동적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인은 항상 전에는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랬죠. 항상 한국인들의 원래의 삶의 자세는 하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큰 걸 보고,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인 것을 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늘이 어떻게 보나, 이런데 오늘날 한국인은 어떻게 됐나요? 전체적인 걸 봅니까? 뭘 봅니까? 예? 오직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나만 쳐다보고 있어. 전체적인 거는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야 죽든가 말든가, 내가 어떻게 집에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논을 팔아서 호주로 가나,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사람도 있지 아마. 그렇죠? 여기는 없겠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게 오늘날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전통적 한국인은 오래 참나요, 못 참나요? 예? 오래 참아요. 전통적 한국인은 오래 참는데 도사입니다. 오래 참는. 원래 한국인들은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오래 참는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날 한국인은 오래 참나요, 안 참나요? 예? 오래 참질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막 해대고,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문을 탕 닫고 나가고, 또 치료를 받다가도 아무 소식도 없이 꺼져버리고, 또 어떤 날 다시 오고, 말하자면 이런 하여간 행동화가 많습니다. 행동화. 오늘날 한국인은 참질 못해요. 액팅 아웃이 많습니다. 액팅 아웃.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행동화, 액팅 아웃. 그러니까 원래 한국인들은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게 있듯이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인은 참질 못해요. 금세 뭐 나가고 또 나가다가 또 누굴 만나면 또 막 욕을 해대고, 그러다가 또 왈칵 넘어지고, 별의별 짓을 하는 게 오늘날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통적 한국인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과의 조화를 잘 했습니다. 조화. 하모니, 조화를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를 보고 남들이 주장하면 따라가고 조화를 했는데, 오늘날 한국인은 어떻나요? 조화를 잘 하나요, 어떻나요? 예? 서로가 싸워요. 서로가 또 지 주장이 옳다 하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지금 어디죠? 예? 국회가 그래요. 보면 전부 잘났다 하네. 우리가 보면 하나도 잘난 게 없는 것들이, 잘났다 하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지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막 공중부양을 하고 지 잘났다 하고 남은 전부 다 잘못이라 하고, 이번에 투표하는 것도 있죠. 급식하는 거. 이것도 돈도 없는데 전부 점심을 주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들은 조화보다는 분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분열. 뭐 있다 하면 다 싸우고, 사람 수만큼 주장이 달라지고, 이게 조화를 일으키거나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잘 없어요. 마치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 왕조 말엽에 나라는 망하든 말든 당파 전쟁을 많이 했죠. 그렇지 않았나요? 남인, 북인, 또 뭐입니까? 예?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됐나요? 한참 실컷 싸우다가 어떻게 됐나요? 나라를 일제에 먹힌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 꼭 그래요. 조합보다는 뭐 있다 하면 다 싸워요. 다 지가 잘났다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저는 어지간히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는 인간 관계를 볼 때 사랑을 하는 것이 전통적 한국인은 두터웠어요. 사랑이.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보다 훨씬 우리 한국적 사랑은 두터웠습니다. 정이 많았고 사랑이 많았는데 오늘날 한국인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날 한국 사랑을 하나요? 뭘 하나요? 사람들 간에 모두 경쟁하고 미워해요. 정오만 가득 찼어. 정오만. 지금은 보면은 같은 형제간이라도 뭐 언니를 잘 대해줬다느니 나는 뭐 왜 이랬느니 별의별 정오를 다 해요. 별의별 정오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은 사랑과 이해와 측은지심보다는 정오와 이를 갈기, 공격심 이런 것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한국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뭐 된장국만 끓여서 먹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도 잘 살아야지 하는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게 전통적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태어났다. 그래도 나는 살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많이 느꼈던 것이 전통적 한국인인데 오늘날 한국인은 무슨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예?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살. 뭐 여지껏 공부도 많이 하고 잘된 사람도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되고 맥히면은 곧장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가서 떨어지고 그렇게 하죠. 또 이제 무다히 또 같이 부하들하고 지내가다가 또 차를 좀 세워라 해가지고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은 살았지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들은 잘 살려고 하고 고생스러워도 잘 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만 조금만 멋이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 또 직장에 무다히 다니다가도 잘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트러블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만 막 이런 데 말고는 없네 하고 뛰쳐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고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인이라 하는 것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해방 후에 남북한이 갈려졌고 북한은 말할 수 없이 생지옥으로 되었고 북한은 왜 생지옥으로 됐나요? 예? 예? 해필이면 김일성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완전 독재를 해주고 북한 인민은 완전히 파브로프의 쥐와 같이 되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지옥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지옥이 북한입니다. 남한은 어떻게 됐나? 모두 나 잘났다. 여기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변화들이 왔다 하는 것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은 원래 없던 정신병과 노이로제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지금 정신병의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면 무엇이 있었나요? 진달래가 있었지. 진달래, 개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방곡곡에 정신병자만 우글우글해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모든 모임에 가가지고 관찰해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병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는 진달래 꽃이 만발하던 삼천리 강토에 정신병이 만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지난 2회에 걸쳐서 강의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서양화되면서 온 정신병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걸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걸렸으면 고칠 수 있으나 전체가 이 병에 걸려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지난 50년간 연구 끝에 이 치료법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치료법이라고 그랬나요? 도양의 통찰적 정신, 깨달음과 서양의 정신 분석 치료를 합친 통찰 정신 분석 치료를 내가 만들어내 가지고 일부는 초기에 세브란스에서 좀 약간 했고 국립정신병원에 또 약간 해보고 가정법원에 잡혀온 청소년들한테 내가 좀 해보고 전적으로 한 거는 이 병원에서 남모르게 지난 40년 이상 통찰 정신 분석을 해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통찰 정신 분석 치료에 대해서는 요번 이 강의 시리즈가 끝나고 요다음 세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할 작정이지만은 오늘은 일단 한국에 이런 노이로제가 투성이로 오고 있는데 서양의 정신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은 끝낼까 합니다.